안녕하세요, 랴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에 했던 핀 접합 타입 말고 이번에는 브레이스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레이스 모델링하고 접합부까지 넣는 거 배워보겠습니다. 며칠 뒤면 설이고 명절인데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브레이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그리드 3번 열과 4번 열 사이에 브레이스를 여기 하나 이렇게 한번 걸어 볼 거예요. 자, 먼저 뷰 리스트에서 그리드 B열을 열고요. 여기서 브레이스를 이쪽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어, 브레이스는 이제 주로 앵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앵글 객체를 저희가 넣을 거고요. 볼을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을 열고 뭐 저장값이 있으면 저장값 쓰셔도 되고 저희는 그냥 처음부터 다 넣어 볼게요. 지금은 수직 브레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V 브레이스 이렇게 줄여서 인풋 하겠습니다. V 브레이스. 그 다음에 프로파일은 플러스 버튼 눌러서 앵글은 어디 있냐면 전체 프로파일 밑에 L 프로파일이라고 있어요. 플러스 누르고 많이 사용되는 섹션 75756T짜리 이 섹션을 사용하겠습니다. 앵글 75에 75에 6T짜리 더블 클릭하거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됐죠. 재질은 SS275 그대로 쓸 거고 피니쉬는 그냥 저는 V 버티컬 브레이스 뭐 1번이다. 클래스는 5번으로 제 마음이고요. 넣고 부재 넘버링은 얘는 MVB 어셈블리는 그냥 VB 버티컬 브레이스 시작 번호는 1번으로 두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놔두고요. 이 상태에서 브레이스를 걸 거예요. 자, 브레이스를 넣을 건데 여기 밑에 보면 베이스 플레이트가 있잖아요. 베이스 플레이트에 리브 플레이트가 있으니까 저는 아주 심플하게 여기 바텀 라인에서 한 300 정도 올려서 생성할 거고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베이스 그리드 쪽 클릭을 하고 수직으로 올려서 300 정도 가서 컨트롤 키 떼고 여기가 스타트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는 미드 포인트 최상단을 하든 바텀으로 하든 미들로 하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보통 베이직 도면에 나와 있는 접합 상세, 디테일 상세에 준해서 하시면 됩니다. 전 일단 탑으로 둘게요. 그리고 여기서 한 점 클릭해서 컨트롤 누르고 이 포인트 참고 위쪽으로 300 가서 클릭.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죠? 이제 제 방송을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스 길이가 똑같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브레이스 방향을 잠깐 볼게요. 브레이스 방향이 3D뷰에서 보면 제일 외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부분을 상단으로 오도록 바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미니 툴바에 있는 위치 옵션에서 얘를 이렇게 돌릴 거예요. 180도, 180도. 네. 이렇게 돌리고 얘를 속성 복사. 그다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요 상단면이 탑면이 이쪽 방향으로 오게끔 상단으로 오게끔 이렇게 잡아놨어요. 자, 그리고 포인트를 보니까 지금 포인트가 이 끝점에 있죠. 끝점에 있는 이 포인트를 어디 오게 할 거냐면 요쯤 오게 할 거예요. 요 포인트를 이렇게 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요 방향 아니구나. 여긴가? 여긴가? 쭉쭉 하나씩 눌러보면
요 방향을 이렇게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요 포인트가 여기 걸려 있는 게 확인되네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탭 눌러서 평면으로 보면 요 포인트가 여기 있게 하지 말고 이 앵글의 게이지 센터 라인에 오게끔 일단 맞춰 볼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센터 라인이 오게 되면 앵글 같은 경우는 뭐 플랜트 구조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실제 볼트가 체결이 되어야 되는 지점은 여기 하프 지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앵글 티크니스가 있기 때문에 게이지라는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지라는 값은 앵글이 7호짜리면 자 7호짜리면 그러니까 앵글 7호 곱하기 7호 곱하기 6t짜리면 이 게이지 값은 40, 40, 35로 설정을 해요. 이 40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볼트가 체결되는 지점은 요 라인에서 여기부터 볼트가 요렇게 들어갈 건데 요 거리 값이 40이란 뜻이에요. 여기가 40이고 여기는 35가 된다. 이 게이지 값을 뭐 넣으셔도 되고 일반 플랜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루를 많이 따르고요. 일반적인 뭐 공장동이라든지 작은 구조물들은 저루를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직접 판단하시면 되고요. 플랜트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포인트를 어디서 밀냐면 스타트 x y 값 아까 요 값으로 밀었죠. 그럼 여기다가 얘가 32.5mm만 이렇게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서 2.5mm만 이렇게 밀어봅니다. 밀어보면 여기 포인트가 40 여기는 35 이렇게 잘못 찍었네요. 컨트롤 U 하면 요 치수값이 사라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5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포인트 또 틀렸네. 얘는 여기가 아니라 이쪽? 이쪽? 이쪽. 맞는데?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이 앵글에도 적용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앵글에 레퍼런스 라인 앵글이 가지고 있는 기준선을 체크해서 이렇게 라인이 보이도록 하게 되면 여기에 볼트가 체결이 되면 돼요. 자, 됐고 앵글 게이지 값 맞춰 넣고요. 이 게이지라는 값은 앵글 사이즈마다 전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한번 디테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디테일. 자, 버티컬 브레이스 넣었고요. 물론 이 포인트가 제가 상단으로 넣었는데 각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 밑에 들어가는 플레이트가 이만큼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두 객체 선택해서 Alt 키 누르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드래그. 그러면 우측 하단부에 두 개의 포인트가 선택됐다라고 확인되죠. 우클릭 이동. 포인트를 바텀을 이렇게 맞출게요. 바텀으로 맞추고 앵글을 넣었습니다. 제가 전체 화면에서 요 방향으로 등이 보이게끔 이런 느낌 등이 보이게끔 넣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접합을 넣을 거고요. 접합은 이 앵글 브레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컴포넌트를 쓸 겁니다. 컨트롤 F 누르고요. 혹시나 컨트롤 F 눌렀을 때 얘가 나타나지 않는다. 얘를 눌렀는데 이 창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마우스 커서를 드래그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뺄 수 있거든요. 이게 다른데
나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화면. 그래서 얘를 클릭했을 때 여기 있던가 아니면 얘를 다시 드래그해서 옆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파란색이 보이면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또는 얘를 뺐다가 여기서 우클릭해 보면 측면 창에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브레이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컴포넌트는 이렇게 많이 있지만 요거 볼티드 가셋 11번 컴포넌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수직으로 올라가는 외부에 들어가는 접합부 한번 넣어 볼게요. 클릭을 해서 메인 부재는 기둥. 얘는 접합부 타입이에요. 메인 부재는 파란색. 그 다음에 세컨 객체는 하나, 두 개, 세 개가 보이죠. 얘는 세컨 객체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메인 부재 기둥 찍고 세컨 객체가 하나면 하나만 선택하고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보조 부재가 하나로 마무리된 이런 접합을 디폴트 값으로 넣어주고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컨트롤 1번 상태, 시프트 4번 상태로 보시고 얘가 지금 기둥의 외부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볼트를 바깥쪽으로 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섹션 사이즈가 조금 기둥 사이즈가 작게 되면 TSB 볼트 같은 경우는 임팩을 쳐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또는 그 공구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외곽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자, 컨트롤 1번 상태 보시면서 이 앵글 사이즈를 맞춰 가 볼게요. 자, 보통 요 값은 여기 보이는 엣지 디스턴스 요 앵글과 엣지 값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요 10mm 디폴트 값으로 다 10mm가 돼 있죠. 자, 얘를 다 0으로 바꿔줍니다. 물론 10mm를 넣어도 돼요. 저는 0으로 바꿀 거예요. 수정. 또는 얘를 10mm 넣어도 되고요. 10mm 넣으면 뭐 물량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선택 사항입니다. 디테일에 준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10mm 얘 10mm는 뭐냐면 얘는 지금 맞닿는 면이 그 기둥의 외부 면이거든요. 외부 면이기 때문에 외부 면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145예요. 그러면 이 거리 값을 155 값을 넣게 되면 여기 보시는 앵글의 끝단에서 부재까지 거리 값은 10mm로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트 사이즈 좀 커지죠? 그 다음에 컨트롤할 수 있는 옵션 값 뽑고 자, 거세 탭으로 갈게요. 거세 탭으로 가서 이 공장에서 이 뾰족한 플레이트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뾰족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또는 이렇게 만들어 주곤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 컨트롤하는 거는 아까 여기에서 145mm를 인풋하게 되면 얘가 엄청 커지죠. 지금 베이스 플레이트까지 가버렸죠. 자, 그림 탭으로 가서 여기에서 얘를 독립적으로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게 수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다시 요 위치까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셋 얘 6T짜리니까 뭐 9T 정도 놓고 너비와 높이는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가세 플레이트 1번 재질 SS275 이름은 플레이트 이렇게 인풋해 줍니다. 좋아요. 자, 형상 잠깐 져볼게요. 형상 보면 선택해서 수정 한번 눌러주면 얘는 9T짜리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요 가세 플레이트가 용접되는 이 면, 요 면은 346 정도 나왔죠. 자, 이
값을 뭐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컨트롤하고 싶을 때는 여기 값을 컨트롤해요. 보통 여기서 제가 임의로 5mm 5도 정도 각도를 넣게 되면 얘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이너스 5도로 줄여버리면 이 사이즈가 이렇게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스타일의 차이예요. 또는 최소 용접되는 길이 값을 만족하기 위해서 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할 부분은 뚜뚜 없고요. 거세 볼트 없고, 브레이스 볼트 1번. 자, 볼트는 TSB 볼트 20 다이아 톨런스 2mm 그대로 주고요. 자, 얘는 볼트 3개를 체결하고 싶어요. 볼트 3개, 피치 값 60, 엣지 40, 엣지 40 수정을 하는데, 볼트를 자세히 보면 볼트 간격, 볼트 찍고 앵글 클릭하게 되면 볼트가 37.5, 37.5 이렇게 중간에 박혀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이지 값을 컨트롤하려면 중간에서 얘를 2.5mm 이렇게 밀어주거나 마이너스 값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U, 측정, 볼트 간격, 볼트 찍고 앵글 찍고 하면 하나는 35, 40의 볼트가 체결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됐죠? 자, 저장할게요. R 언더바 앵글 7호 곱하기 7호짜리 곱하기 6T짜리라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적용 누르고 좀 빼두고, 반대편에도 똑같은 브레이스가 있죠? 똑같이 적용해 줍니다. 기둥 찍고 브레이스 찍고 휠 버튼 우클릭 중단. 볼트 방향 위쪽이니까 얘는 그냥 2.5mm로 수정하면 여기에 볼트가 잘 체결되는지 한 번 더 확인. 네, 됐네요. 이렇게 버티컬 브레이스 기둥에 붙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고요. 물론 여기서 뭐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 앵글 대신에, 이거 앵글이 아니죠, 이 리브 플레이트 대신에 얘를 내려서 일체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프로젝트 경우의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지만 지금은 일반 타입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만나는 이 부분도 역시 볼티드 가셋 11번을 쓸 거예요. 아까 설정했던 값 적용 버튼 눌러놨죠? 자, 컴포넌트 먼저 실행하고 메인 부재 위에 있는 걷어 세컨 객체 하나, 둘, 마지막은 휠 버튼 넣으면, 제가 얘를 먼저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브레이스 1번에 있는 이 세팅 값은 그대로 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니까 브레이스 2번 볼트 값, 아까 볼트 3개 간격 60, 엣지 디스턴스 40 중간에서 2.5mm 수정, 대상 선택하고 수정. 얘는 마이너스 값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거리값이 엄청 커 보이죠, 그죠? 아까 155라는 값이 적용돼 있어서 그래요. 155가 맞을 거예요, 아마. 그죠? 155. 얘는 여기서 10mm만 띄워줍니다. 자, 10mm만 띄워주게 되니까 해당되는 간격이 10mm만 띄워주고 가셋 형상이 이렇게 생성이 됐네요. 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3D 뷰를 보면서 클릭 뷰 다시 그리기. 자, 가set 플레이트가 여기 붙어 있을 거고 여기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시공을 했을 때 이 브레이스를 안쪽에서 이렇게 설치해야 되겠죠? 그죠? 제일 외곽에 있는 액체니까, 어셈블리니까. 그러면 이 가set 플레이트가 안쪽에 들어가도록 설계하는 게 뭐 얘를 시공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놔둘게요. 연습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얘가 뭐 외부에 노출이 되거나 또는 뭐 방향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시공이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버티컬 브레이스 2개짜리도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호리젠탈 브레이스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호리젠탈 브레이스. 호리젠탈 브레이스는 뭐 이렇게 X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섹션은 아까 썼던 75756짜리 그대로 쓸 거고, 여기서 컨트롤 눌러서 해당 지점 참고 한 400 정도 갈게요. 400 가서 스타트. 컨트롤 눌러서 참고 400 와서 엔드. 똑같이 컨트롤 눌러서 400 와서 스타트. 그 다음에 컨트롤 와서 400 가서 엔드. 이렇게 겹쳐지게 모델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포인트는 지금 여기 상단에 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포인트를 내려주고, 여기 이 섹션이 300짜리니까 150 정도 내려줄게요. 물론 100 내려도 되고요. 특수이동 선형에서 150 하프만큼 이렇게 내릴 거예요. 올라갔겠죠. 플러스니까. 야, 죄송해요. 실수. 선택해서 두 개만 선택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50으로 다운 시켰습니다. 됐고, 요 포인트는 이쪽에 가도록 이쪽에 가도록 설정을 하고, 상단에서 봤을 때 게이지 값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게이지 값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게이지 값, 얘는 평면에서 뭐였죠? 요거였나? 평면에서 2.5mm. 미들로 갔네요. 아까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쪽? 아니야. 뭐야? 하나씩 다 눌러보세요. 여기. 네, 됐어요. 다시 치수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 이거 미니 툴바로 속성 복사, 얘를 그냥 한 번만 클릭해주면 해당 속성값이 복사돼서 이 포인트가 이렇게 이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됐네요. 자, 이번에는 두 개 중에 하나는 이제 자를 거예요. 자, 자르기 위해서 바탕화면 더블 클릭, 표시에서 고급 탭으로 가서 부재의 기준선을 수정을 눌러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요 지점 부분을, 두 개가 만나는 이 교차점 부분을 부재 하나만 분할할 거예요. 분할. 선택해서 이 지점에서 분할. 하나는 스트레이트, 하나는 자르는 타입으로 가겠습니다. 자, 적용할 컴포넌트는 역시 11번 볼티드 가셋 컴포넌트예요. 자, 긴 거 먼저 선택하고 짧은 거 하나, 둘, 그 다음에는 휠 버튼, 우클릭 중단, 뷰 다시 그리기. 자, 그 다음에 요 기준선이 안 보였으면 좋겠네요. 기준선 체크 빼주고요. 평면에서 보면 컴포넌트 심벌 안 보이면 여기 있는 명령어 있죠? 컴포넌트 선택해서 플레이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속성창이 열리고, 아까 설정했던 이 155라는 값 때문에 요 거리 값이 이만큼 나온 거죠. 눈치채셨죠? 이제 얘는 10mm. 그 다음에는
거세 탭으로 가서 두께는 9T짜리 그대로 쓸 거고요. 그다음에 볼트 2번 탭으로 가서 아까 설정되어 있는 거 빠졌네요. 얘가 볼트 2개잖아요. 얘는 40, 볼트 3개, 피치 60, 수정. 그리고 요 값 컨트롤 해주는 거 얘가 또 안 보이네. 괜히 껐네요. 체크해야 되는데 그냥 꺼버렸네. 얘는 2.5mm 아니네요. 마이너스 2.5mm. 네. 얘는 1번은 마이너스 2.5가 아니라 그냥 2.5mm. 네.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이 가세 플레이트 형상을 보니까 여기에 한번 꺾인 것 같이 보이죠. 그죠? 왜 꺾여 있냐면 아까 버티칼 브레이스에 설정했던 요 값 때문에 그런 거 얘를 지워줍니다. 대상 선택, 수정. 스테이트로 쭉 빠졌죠. 그죠? 빠졌고 그 다음에 거세 폴트 탭. 거세 폴트 탭은 이 앵글이랑 이 가세 플레이트를 이제 용접 시켜도 되고 또는 볼트를 체결해도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볼트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선택해서 요 옵션 값을 볼트로 바꿔주고 볼트는 한 개만 넣을 거예요. 한 개, 띵 한 개 이렇게 네, 띵 한 개를 넣으면 볼트가 여기 체결될 거고 요 볼트도 물론 어디 갔냐? 여기 있겠네요. 중간 기본 값에서 얘는 아까 2.5mm 수정 마이너스 2.5mm 수정 이래야지만 볼트가 그 게이지 값에 맞게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40, 35에 체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컴포넌트를 넣었으니까 어셈블리 체크 돼줍니다. Shift S 클릭. 여기 있는 앵글이 지금 앵글이 아니라 플레이트가 가세 플레이트가 따로 놀죠. 그죠? 따로 놀기 때문에 얘는 여기 컴포넌트 값에서 보면 요 옵션 값을 이제 공장 타입으로 해줘요. 공장 타입 여기겠네요. 공장 타입 이건가? 공장으로 해줘서 요거 아니네요. 여기겠네요. 공장. 공장 타입으로 하니까 워크샵 타입으로 하니까 볼트 색깔이 조금 진하게 표현되죠. 이제 볼트를 공장용 타입으로 워크샵 타입으로 하게 되면 어셈블리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이 객체의 조립 도면을 뽑아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가세 플레이트가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을 많이 쓰곤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세 플레이트 크기가 조금 작다. 조금 작아서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 값을 5mm 이렇게 키워줍니다. 줄어들었네요. 마이너스 5mm 값으로 이 값이 아닌가요? 5mm. 요 위에 값을 뭐 10mm, 10도 이렇게 키워주게 되면 가셋 플레이트가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셈블리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물론 여기도 가셋 플레이트 넣으시면 되죠. 아까 설정했던 이 값으로 불러와서 적용 누르고 거더랑 브레이스 휠 엄청 크네요. 수정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설정했던 이 값 있죠? 네, 이 값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1.75. 그러면 얘는 10mm 빼면 81.75 값으로 수정하게 되면 좀 작은 가세 플레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세 탭에서 이 부분도 71.75 값을 넣으면 요 끝에 딱 만나게 이렇게 표현해 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컬 브레이스, 호리젠탈 브레이스를 사용을 해봤고요. 아주 간단한 브레이스 타입을 넣어봤습니다. 이 타입 말고도 뭐 여러가지 브레이스 타입, 접합 타입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앵글밖에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뭐 H 형광이라든지 또는 찬넬 등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설명드렸어요. 여기까지 브레이스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워킹 포인트 준해서 게이지 값도 컨트롤 해봤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11번까지 넣어봤습니다. 자, 브레이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